이 시간에는 인코텀즈 여러 문제 마지막 시간으로 DAP입니다. DAP는 말 그대로 Delivered Duty Paid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죠. Duty Paid를 관세 지급인도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듀티가 관세고 페이드가 지급이니까 관세만 지급하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이걸 미리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입을 했을 경우에 앞에서도 잠깐 들었지만은요. 수출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수입에 대한 통관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관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통관 절차를 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이야기가 뭘까요? 수출, 수입, 통관은 흔히 말해서 국내로 따지면요. 관세사에게 의뢰하니까 이 관세사 의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입니다. 관세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입 관세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관세는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관세는 우리가 관세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내국 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세금이 있습니다. 배트가 있고 other tax라 해서 이걸 우리 내국세라 그럽니다. 이런 우리가 관세 안에는 순수 관세가 있고 관세가 몇 프로다. 우리 기본 관세가 보통 한 8%가 많죠. 그럼 부가세가 이 관세에다가 제품의 100원에다가 관세를 곱한 데다가 다시 10%를 부가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세금이 농특세니 교육세니 주세니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라는 안에는 이 말을 관세라고 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수입 관세다. 그리고 부가세다. 기타 세금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는 뭐죠? 세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서류 심사와 또 물품 검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검사하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가면은 창고비라든지, 그 창고에 있으면 사고생명이나 보험료라든지, 요즘 파출 수수료 검사를 안 받습니다만 수출에서는 특히 검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 게 절차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통관에 대한 관세사 비용이 들어갔고요. 관세라는 수입 관세 등등의 세금이 들어갔고요. 절차에 관한 비용이다. 그런데 DDP는 뭐라고 했죠? 듀티 페이드다. 관세 지급이라니까 요 관세만 말하시는지를 착각하신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도착지에서 통관에 관한 비용과 그다음에 수입 관세와 통관의 절차에 관한 모든 비용을 페이드입니다. 완료한 것. 그런 조건이다. 너무 길죠?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비용이 큰 수입 관세를 지금 대표적으로 끄집어내서 뭘 했습니까? 뭐였죠?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이라 부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DDP에는 우리말로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듀티 패드랑 어떻게 할까요? 그 의무사항, 수입에 관한 의무사항이 통관하네, 그죠?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밟는 그 의무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비용들을 페이드 완료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듀티 페이드를 우리가 관세 지급이라고 우리는 해석했지만 이 듀티는 뭡니까? 수입을 통관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사항에 대해서 페이드 지급 완료한 그런 상태를 토탈해서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관세 지급인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세직 인도 조건은 역시 마찬가지로 물건을 셀러가 인도하는데 바에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어디 바위에 이미 처방이 놓이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아직까지 셀러가 내가 보내온 차량이나 기차에 실린 채로 on arriving이죠. 하역할 준비만 하고 그 장소 어디입니까? 그 장소가 최종 목적지나 그런 합의된 장소죠. 그죠? 만약에 그 장소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내가 인도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죠? 이거네요. Cleared for import입니다. 유일하게 수입 통과를 한다겠죠. 앞에서 우리 있죠? 공장도 조금 빼고 나서는 FCA부터는 전부 다 어디까지요? DPU까지죠?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는 전부 다 수출 통관을 셀러가 하셔야 됩니다. 요거 수출 통관 하죠.
그런데 수입 통관 안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찌입니까? 수입 통관 하죠. DDP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상되는 게, 그러면 이놈이 수출 통관도 하고 수입 통관도 안 해요. 그래서 내 할 일이 참 많네. 그래서 최대 업무 조건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비슷한 이야기죠. 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셀러가 bears 부담해야 되죠. 모든 위험들을. 그 물건을 어디까지요? to the name, place, destination 또는 agreed with point죠. 어떤 합의 본 장소까지 그런 지점까지 올 때까지 모든 비용들을 다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인코텀 디첸에서는 또 역시 인도와 그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 도착 지점이 are the same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최대 무조건이랬죠. 그래서 notice caution이죠. caution, 셀러가 좀 알아줘야 될 그런 유의사항들이 뭐냐니까 maximum responsibility입니다. maximum responsibility 최대 무조건이다. 좀 전에 뭐라 했습니까? 수출 통관도 하고 수입 통관도 하고 그러죠. 그러네 무슨 말씀만 안 드렸죠? 내려준다 소리는 안 했잖아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물건을 내려주는 것은 DPU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실어주는 것은요, FC에서 어디입니까? 어디? 공장에서, 다시 군에서 할 때만 실어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in DDP 조건에서는요, 뭐 under라는 말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delivery happening 언제 인도가 일어나냐면요, 최종 목적지 이 장소에서죠.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매도인이 그죠? 뭐합니까? 책임을 지겠죠. 그 payment import duty 수입의 관세의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요. 또 여기 뭐라 써놨습니까? 수입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텍스가 있죠. 이 관련되는 텍스를 아까 두 개로 뭐로 나눴습니까? 부가세와 기타 세금들. 부가세 따로 있고요. 배트 따로 있고 아들 텍스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어떤 겁니까? 농특세, 줄세, 교통세 등등등등등.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말해서 import duty와 수입 관세와 말 그대로 duty가 아니죠. 수입 관세라서 import duty라고 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연관된 applicable tax죠. 그죠? 그죠? 요런 세금들도 복수죠. 텍스가 아니죠. 세금 종류 많구나.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다 누가요? 셀러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라는 것은 인코텀즈 2층에서 누구에게? 셀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이죠. 어떻게 해요? 셀러로 하여금 의무사항이 maximum level, 가장 큰 업무 조건으로서 부과된 거다. 어디인가요? Of all 11 인코텀즈. 11가지 우리가 인코텀 조건 중에서 가장 큰 책임 조건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maximum responsibility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셀러의 이러한 관점을 해보면요. 따라서 이 룰은요. DDP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아닙니다. should be used careful different.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with care입니다. 조심해서, 그죠? 다른 이유들로 해서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될 should 할 필요성이 좀 있겠네요. 왜요? As set up in paragraph 7. 이 다음에 나오는 7번째 어떤 조항에, 그죠? 그런 패러그래프에서 거기에서 이렇게 언급하듯이 조금 조심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이 여기 나왔다죠. 앞에서는 전부 다 수출 통관을 업무로 했는데 수입 통관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 관세 낼 필요 없고요. 그 다음부터 뭘 했습니까? 수입 통관 자체 밟을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하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문에서 수입 통관에 관한 거는 통관 절차 플러스 뭐였죠? 수입 관세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절차와 통관은 세 가지를 다 했죠. 그럼 수출은 수출 관세만 내느냐? 그거 아닙니다. 수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가 될까요? 수출 통관 관세 사야 되죠. 당연히 되죠. 두 번째 만약에 뭐합니까? 수출 관세가 있으면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중국은 있다 말이에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경우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또 뭐 있습니까? 나중에 검사를 필요할 때는 통관 절차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 우리가 수출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 통관은 이렇게 안 하고요. 절차 안 바꿔요. 관세 안 냅니다라고 했느냐면은 수출 통관도 하셔야 되고요. 수출 관세 있으면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절차 밟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수입 통관하시고요. 수입 관세 묵으시요. 그리고 수입 절차 밟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영어는 그 실현됐죠. 그래서 수출 통관을 합니다라고 수입 통관은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한다. 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수출 통관에 해당되구나라고 역으로 감을 잡으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봅니다. 아까 좀 전에 그랬죠. 7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했죠. 여기 7번째 항목이죠. 우리 몇 번째 했으면 3번째 항목에서 보다시피 7번째 그죠? 항목이 나왔습니다. 7번째 항목이 뭐였습니까? 지금처럼 수출 수입 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에서 3번째 단락에서 보듯이 이 DDP 조건은요, 뭐를 요구하느냐면 셀러로 하여금 cleared goods for export, 수출 통관 하셔야 되죠. 앞에서 뭐 했습니까? 패러그래프 3에서는 수입 통관을 한다 소리 했죠. 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 통관뿐 아니라 수출 통관도 하셔야 된다면 applicable 요구되는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그런 뿐만 아니라 뭐랬죠? 물류금부터 해석해야 되지만 그대로 가면요. 수입 통관도 하셔야 되고요. 보세요. import, 수입 통관 하셔야 되고요. to pay any import duty죠. 자, 크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import duty라는 말을 쓰다가 any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공장도 조건에 나왔죠. 어떠한 수입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들. 앞에서 뭐랬죠? 지금 3분 조항에서 우리 했죠? 이렇게 했죠. import duty. and applicable tax이죠 그랬죠. 그 말을 이렇게 바꿨네. any import duty라고. 어떤 수입 관세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다 지불하셔야 되죠. 그죠? 요거죠. 수입을 통관하셔야 돼요. 관세사 비용. 그리고 관세 빌고. 그리고 또 뭡니까? to carry out of any customs formality. 즉, 모든 어떠한 것입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하고 창고비 주면 창고비 주고 보험 주면 보험 주고 이런 모든 통관 절차도 밟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요렇게 할 의무를 니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패러그래프 3에서는 주로 수입 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패러그래프 7에서는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동시에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책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본 겁니다. 자, 그럴 때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셀러가 unable to obtain the import clearance 참 중요한 말이죠. 만약에 셀러가 수입 통관을 하지 못할 때 획득한다 obtain이죠. 수입 통관을 하지 못할 때 그죠? 그럴 때는요. the latter leaves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게 있죠. the side of things죠. 바이어로 하여금 그죠? in this country 그죠? 그 나라에서 수입하게끔 좀 내비를 두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딱 바이에게 맡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독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통관하려면 어찌 될까요? 그 수입지 나라에 내가 우리나라가 만약에 관세제 있다면 그 나라 관세제 있다면 관세사인데 내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현지에서 대리점이나 지사나 등등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아는 사람도. 그럼 힘들겠죠. 물론 그런 우리가 대행을 주로 누가 하느냐면 운송회사 또는 포워드에게 맡겨서 현지에 그게 연관되는 에이전트하고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조차도 좀 번거롭다라고 한다면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입 통관 못 하겠다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요. 셀러니는 DAP나 DAP를 그렇게 한번 선택해서 고려해봐라. 잠깐 DP 쓰지 말고 DAP나 DP를 쓰도록 해라. 이 말이죠. 이런 룰은들은요. 여전히 그죠? 어떤 도착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그러나 임포트 클리어런스는 바이에게 이런 경우는 그죠? 다시 말해 수입 통관의 법률은 누구에게 남기지는 거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바에게 남기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네가 이런 DAP나 DPU를 고려한다면요. 이렇게 네가 인도하는 방식을 고려한다면은 그 나머지 다시 말해서 이 수입 통관에 대한 얘기는 바인데 랩팅죠. 이 수입 통관이 being left 남기신다. 즉, 바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네가 수입 통관을 할 수 있다면 네가 하시고요. 못하면은 DPU나 DP에서 그죠? 바이에게 하시는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 때문에 말이죠. 뭐라고 써놨죠? 굉장히 내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DDP를 쓴다면요. 우리 보세요. There are many be taxes. 여러 그죠? 다시 말해 tax implications and 그죠? 이런 관련되는
이런 우리가 그런 텍스가 많죠. 그리고 어딥니까? 뭐가 됩니까? 이 세금에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이런 세금에 관련된 텍스가 또 뭐가 됩니까? May not be recoverable. 회복이 안 된다.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by로부터. 어떤 얘기일까요? 그냥 해석만 하고 지나갑시다.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답니다. 뭐가 됩니까? 세금 문제가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세금이 어찌될까? May not be recoverable. by로부터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하면 그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해서가 안 된다고 정문을 보는 거죠. 무슨 장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가 수입 통관할 때 내는 통관 관세는 네가 어쩔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네가 수입 관세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가 통관, 우리가 말합니까? 관세는 나고 통관 절차는 밟겠는데 이 사이에 있는 우리 관세 중에서 순수 수입 관세는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부가세라든지 나머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기타 세금은 그 나라 내국 소비세대죠. 자, 다시 한번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통관할 때요. 자, 우리가 통관할 때 이렇게 통관을 하면요. 통관은 수입 통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관도 있고 내비로 둡시다. 그 다음에 뭐 통관 절차도 있는데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관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관세. 이 관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말 그대로 임포트 듀티가 수입 관세가 있고요. 그죠? 이 세금 안에는 관세라는 거. 요게 임포트, 요건 업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입 통관 절차 밟고, 그 다음에 수입 통관하고 절차 밟는 거는 이건 엄연히 가야 되는 비용인데, 문제는 이거는 크게 비용이 안 비싸다는 거죠. 이게 다 차지하는 거죠, 이게. 이건 당연히 내는데, 나머지 두 번째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가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가 나중에 기타 세금이 있다면, 요건 어찌 됩니까?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가 되죠? 이건 내국 소비세예요. 하시면서 내국인 그 나라 사람이 내는 거지 외국인이 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other tax까지 다 낼 거냐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수출자는 한국에 있고 수입자는 미국에 있으니 내가 이 돈을 다 물어줄 테니까 바이어가 요건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돌려준다.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커버볼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납부해버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수입자가 여기 와서 내가 수입할 때 만약에 앉아서 우리 사무실에 있다면 돌려받겠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야. 언제 돌려줘요? 이 물건이 다시 재수출 때는 돌려줘요. 일단 그 말은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찌 될 거예요? 관세를 물고 거기다 반드시 부가세를 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조금 더. 자, 이렇게 볼게요. 그런데 이 부가세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가세다, 배트다, 밸류에이드 텍스다 이렇게 부르죠. 자, 한국에서는 부가세라 불렀어요. 부가세 10%예요. 그죠? 무조건 어느 제품이든. 일본은 어찌 될까요? 소비세죠. 이번에 아베 정권이 앞에서 10%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5%, 7%, 10%다. 그 다음에 중국은 어찌 됩니까? 정치세라 그래서 10에서 13에서 17%예요. 자, 미국은 어찌 되죠? 미국은 자기도 어떤 겁니까? 그게 소비세와 비슷하기처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제로에서 9.7% 선에 주마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유럽을 가니까 북유럽, 중유럽, 남유럽은요. 주로 중유럽이 보통 5에서 17% 정도 부가세가 돼요. 남유럽은 조금 그보다 작겠죠. 5% 이상 밑으로. 그 다음에 북유럽은 거의 최대 27%까지 갑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마진이 얼마나 남는다고 이렇게 10%도 너무 큰데 이렇게 15%, 17%, 27%를 내가 다 물건값이 부담해서 이렇게 내가 부담을 하고 물건을 주면 과연 그 물건이 과연 가격이 경쟁력이 생길까요? 안 되겠죠. 그럼 바이는 그 가격이 높아서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 계산을 다 떠안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이가 가격을 후리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런 부가세를 납부할 만큼 돈이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이 큰 부분은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이건 내국 소비세니까 내가 납부 못한다 바이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조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런 부분들은요. 바이로부터 회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순수하게 어찌 됩니까? 순수하게 다시 가겠습니다.
요게 나오는 그냥 요 관련되는 텍스가, 그죠? 요런 텍스 중에 순수하게 수익 관세는 내가 내겠는데, 이런 관련되는 텍스는, 이게 뭡니까? 관련되는 텍스가 부가세, 기타 세금이잖아요. 나는 못 낸다. 내국 소비잖아. 이거는 바이 네가 내세요. 라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주문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석만 하고 지나가면요. 그래요. 이 세금과 관련되는 그런 세금이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은요, 이렇게 바이인데서 회복돼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문에서 숨은 뜻을 찾으라고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그래서, 당연히 수입관세는 납부하지만 나머지 그 수입관세에 그 나라에서 하는 부가세라든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내국 소비세, 기타 세금은 나 이건 안 해요. 라고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에 순수 임포트 듀티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건 셀러가 부담하되 그 나머지 tax implication 하도 되더니 또는 other taxes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비용들 그래 놓고 가로 열고 better 그죠? 등 이랬으면 되죠. 그런 부분들은 셀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셀러 네가 다 물어야 됩니다 소리를 하고 있는 거나 진비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자면 DDP는 유일하게 수출 통관뿐 아니라 수입 통관을 한다. 그래서 최대무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죠. 수입 통관을 이행하는 건 좋고 수입 관세를 내가 내는 건 좋은데 거기에 수입 관세 외에 나머지 내국 소비세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라. 이거는 상관도 없으니 바이엔 네가 내세요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제가 정리해놨냐면요. 통상 우리나라가 11가지 인코턴지 중에서 요 3가지, 그죠? 다시 말해서 FOB, CIF8, CIF. 요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항들은 왜 제가 매매 가격의 구성요소라고 했냐면요. 결국 인코턴지는요. 우리가 뭡니까? 원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원가가 얼마냐,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남느냐. 그래서 FOB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 100원 안에는 과연 내 마진이 얼마냐? 마진을 하려면 제조 원가 도대체 얼마고 나머지 기타 운송비, 금융비 등등이 얼마고 내 마진이 얼마냐고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산출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것을 내 것으로 습득해야 인코텀즈라는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는 거지. 그냥 FOB가 뭐 프리온보다라 그러고 CFR이 어떻고 CIF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는 그럼 공장도 없잖아요. 보세요. 생산 원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포장지에서는 포장비하고요. 검사에서는 검사비하고 제소공과금에다가 전화비, 팩스비, 인터넷 사용비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돈을 빚은 금리에다가 그 다음에 은행, 그죠? 수수료 있죠. 은행 수수료죠. 그 다음에 내 마진. 이게 붙이면 무엇입니까? 그게 공장도 조건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FC에는요. 거기다 오십니까? 6분 하나도 못하면 되죠. 어떤 일정 지점까지 갈 때까지 내가 보험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운송비, FC이죠. 그럼 FC는 어떻습니까? 그게 어찌 됩니까? 요 국내 운송이 어디까지? 서울, 경기에서 부산까지 내는 운송비가 커지는 거죠. 보험료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검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EXW 위에 나머지 검수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OB는 뭡니까? 거기다가 선적해야 되잖아. 배에 실는 거죠. 치러주고. 그리고 그런 통관 비용. 통관도 또 FC에서 합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기타 비용이 있으면 해등에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아들 차지, 핸들 차지라든지 이런 거 FAS라든지죠. 또는 FOB에서 다 들어가잖아요. 뭐 여기까지가 전부 다 FOB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거기다가 운임 하나 못하면 CFR이고 운임에다 다시 또 보험료를 못하면 CIF예요. 결국 우리가 그냥 FOB가 어떻고 CFR이 어떻고 다 떠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 보니까요. 가장 첫 번째가 제조 원가가 들어가요. 직접 원가는 제조비에 들어가는 뭐가 될까요? 재료비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간접 원가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인건비예요. 기타 비용 뭐예요? 그 기계 설비 단가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기타 공과금이잖아요.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물류비잖아요. 운송비가. 하시면서 서울 경기에서 내려올 때 물류비죠. 또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로 갈 때 배 싸기다. 비행기는 비행기 싸기다죠. 등등의 그 관련되는 시와에서 관련되는 CFS 관련되는 모든 비용도 다 들어가죠. 검증비 뭐예요? 우리가 은행에 주고받으면 돈을 해에다 송금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인하면 할인료라든지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마진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진까지 보태가지고 얼마 정도 받아야 이런 금융 비용과 이런 물류 비용과 이런 생산의 비용을 다 빼고 나서 얼마 남더라. 그러니 얼마 깎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시냐면요. 인코텀즈를 배운 게 아니라 인코텀즈라는 그 개념이 그냥 FOB가 뭔지 CFR이 뭔지 CFR이 뭔지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런 FOB 개념 안에는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원가를 내가 만약에 DC를 해드리려면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이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면 뭐 금융비는 은행에 물으면 되고 운송비 운송에서 물으면 되죠. 최종 우리가 해석을 잘할 거고. 그럼 내 마진을 어느 정도 내가 책정을 해놔야 뭐가 될까요? 이거 가지고 어느 부분이 지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붙여서 많이 깎아주는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FOB 100원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FOB 100원이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텀즈가 어디까지 네가 비용을 물고요. 어디까지 위험을 책임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네가 알아서 하고요. 왜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느냐? 여기까지 나오는 총 비용, 그런 총 위험도 비용에 관련되죠. 그런 걸 셀러가 물어야 되니까 그게 당신 원가예요. FOB에 대한 원가고요. CFR에 대한 원가니 얼마 남기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국제 규칙인 인코텀즈에서 여기까지는 셀러 네가 어무줘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아시고요. 그거 산정해서 얼마에 받으면 되겠는지를 제일 정확하게 원가 계산해서 판매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진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코텀즈는 원가 계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긴 시간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 정도만 하고요. 인코텀즈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